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시간들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박하윤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박하연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시스템 IC에서는 인사기획팀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그리고 경력 7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영어와 중국어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기획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 영어 회화와 영문 레터 작성이 가능한 분은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KT하이텔에서는 스카이라이프 광고 편성 업무를 담당할 인포비즈팀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신입 또는 경력 1년 미만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10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스24에서는 도서사업본부 법인시서비스팀 정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경력 6년 이상인 분들, 특히 도서 관련 B2B 또는 B2E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분들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박하윤입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글로벌 무브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한 주 동안 날이 또 계속 좀 네, 맞아요. 변덕이에요. 좀 추워졌다 하다가 또 좀 풀리면 미세먼지고 이럴 때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럼요. 그렇죠. 목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마스크 착용이 저는 필수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공기가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도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국제기구 취업 전략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국제기구. 사실 저는 이제 꿈 많던 여고생 시절에 네. 제 주변에 나는 나중에 가서 국제기구에서 네, 일을 하겠다 이러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참 이걸 어떻게 취업할 수 있나 궁금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일단 국제기구라고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 뭐 유엔이 있고요. 네네. 유니세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국제기구란 국제연합 유엔 그리고 유엔의 산하 기관들을 뜻하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국제기구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기문 총장이 지금 근무 중인 유엔 사무국 그리고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에 취업을 한다는 건 이제 국제기구란 한 단체의 직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직무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국제기구 인력은 서로 다른 범주의 직원으로서 이제 각 범주 내 직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각 국제기구가 담당하는 이제 그 특징마다 하는 업무가 다른데요. 크게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전문직, 고위직이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 경험 등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채용은 이제 공속 공고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용 즉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직 그리고 관련직이 있습니다. 비서, 타이피스트, 운전기사 등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전문 업무에 이르기까지 네. 그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현지 채용이고요.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운전기사, 그리고 전기기술자, 건물관리자, 인쇄업자, 그리고 경비, 경호원, 관광가이드, 언어 선생님, 이렇게 언어 강사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유엔 등의 이제 국제기구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 조사원의 일환으로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원조 수혜국의 요청에 네. 따라서 3개월에서 3년 정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파견된 현장 직원은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및 경험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특별히 좀 보장받는 신분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이제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이제 직원 오, 이렇게 멋지다. 부릅니다. 이름이 멋있네요. 국제공무원. 네. 맞아요. 국제기구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속 기관 이외의 다른 당국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유엔 헌장 10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 직원은 국제법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특권 그리고 면제를 향유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좀 국제기구의 직원이 되려면 뭐 신분도 보장받고 여러 가지 특혜가 네. 있으니까 어떤 조건들을 좀 갖춰야 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엔의 전문 직원, 그러니까 P급 이상의 경우에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의 전문 인력으로서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할 때 먼저 본인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후에 이에 따른 학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문 지식 함량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관련 경험과 경력입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해당 직무와 관련돼 있는 경력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채용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적합한 후보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국제기구가 생겼다면 먼저 해당 분야의 채용 정보를 잘 찾아보고 요구되는 자질이라든지 학위, 경력 등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에 맞추어서 본인의 커리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겠죠. 어학 능력입니다. 그렇죠. 네, 국제기구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영어 이외에도요. 유엔 공용어죠.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구사가 가능한 경우에 채용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문 지식 습득, 관련 경험 축적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어학 능력 배양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건강한 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업무량 그리고 잦은 출장 등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공무원의 경우 건강한 신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뽑힙니다. 평소 꾸준한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뭐 아프리카라든지 네. 아니면 분쟁 지역 등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할 시에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 그리고 정신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정을 뽑을 수 있는데요. 위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이제 이바지하고자 하는 열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럼요. 사실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오지 근무 그리고 가족들과 또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점 등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 지식, 또 어학 능력, 열정까지. 그런데 이러한 걸 다 갖췄다고 해도 사실 국제기구에 취업한다는 건 아직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정보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죠. 이제 단 한 번에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드뭅니다. 또한 아무래도 국제기구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정보나 지원 양식 등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제한이 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우선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인사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JPO 그리고 UMV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JPO, UNB, 먼저 JPO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JPO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프로페셔널 이제 오피서라고 해서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를 뜻합니다. 해당 국가의 비용 부담 하에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의 수습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정규 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JPO의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국내외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만 32세 이하의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자면 지원할 수 있지만 상당수 국제기구는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JPO 합격자 대부분도 이제 석사 이상 학위자들입니다. 네. 1차와 2차 시험을 거치면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전문 분야 자격증 등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나이 제한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JPO가 되기 위해서 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선발 공고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월 중순쯤에 이제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에 공고가 됩니다. 선발 절차는 서류 심사와 화상 인터뷰, 국제기구의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의 일부 이제 국제기구는 필기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최대 2개의 이제 국제기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견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요. 이제 근무 성적 등을 기초로 하여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교부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년간 169명의 JPO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는 17명이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절차 자체는 그냥 일반 회사 취업이랑 크게 좀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UNB라고 하셨나요? 유엔 자원봉사단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1970년에 창설된 유엔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의 교육, 개발, 인도주의 그리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1년간 봉사단원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8천여 명의 봉사단원이 파견이 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절반가량이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원봉사단은 UNV 청년봉사단, 그러니까 UNV Youth Volunteers 프로그램과 UNV 전문봉사단, UNV Specialist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교육, 개발, 인도주의, 인권, 젠더 등 다양한 분야의 유엔 현장에서 1년간 UNV 봉사단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해주는 네. UNV와의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UNV 전문 봉사단, 방금 거는 이제 UNV 청년 봉사단이었고요. UNV 전문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은 전문 분야 경력을 가진 우리나라 인재들이 24개월 동안 네. 다양한 다양한 분야의 유엔 현장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보유를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수하고 자문하는 전문가 수준의 봉사 단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UNV와의 이제 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봉사단이잖아요. 이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려면 자격 요건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유엔 정규직에 지원하는 데 필요한 네. 업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UNV 청년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3세 이상 그리고 만 29세 이하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2년간의 유관 분야 근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UNV 전문 봉사단 지원 이제 자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됩니다. 직위에 따라서 석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경력은 이제 직위별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UNV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서요. 온라인 후보자 명부에 네. 본인의 이제 주요 이력이라든지 관심 분야를 등록해 놓으면 향후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 명부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적격자를 찾아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면접 또한 실시되는데요. 선발된 지원 봉사자들에게는 이제 생활비, 그리고 정착비, 여행비, 그리고 보험료 등이 지급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JPO나 UN 자원봉사단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청년들이 다 지원을 하는 거고 그들과도 경쟁을 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의 경험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십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 외교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근무 인턴 파견 사업, 환경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좀 경력을 다져놓으면 그 아까 말씀하신 JPO나 네. UNB에 좀 지원을 할 때 많은 부분 좀 그래도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외교부의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외교부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국제기구 진출 그리고 중남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중남미 지역 국제기구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매해 선발 및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견 기구로는요, 아마존 협력 조약기구, 라틴 아메리카 통합기구, 라틴 아메리카 개발은행, 중미사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 페루사무소, 미주기구,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기구 등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 또는 대학생 3학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영어와 스페인어 혹은 포르투갈어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 시기는 외교부 홈페이지 그리고 국제기구 인사센터 인턴십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요. 왕복 항공료 및 현지 체재비 월 1,000불 정도 네. 내외가 지원이 됩니다. 문의처는 외교부 중남미 협력과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도 외교부 건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근무 인턴 파견 사업인데요. 이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외교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근무 파견, 근무 인턴 파견 사업은요, 젊은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과 차세대 글로벌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파견 기구로는요, 아마존 협력 조약기구, 라틴 아메리카 통합기구, 라틴 아메리카 개발은행, 중미사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 페루사무소, 미주기구,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기구 등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학 재학 이상이어야 하고요. 만 21세에서 32세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업무가 가능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가져야 하고요. MS 오피스 활용 가능자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선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홈페이지 국제기구 인사센터 인턴십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요.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문의처는 외교부 국제에너지안보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름들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인턴십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네. 들고 와 주신 거겠죠. 네. 다음이 이제 환경부 건데요.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이거는 근데 좀 이름부터 네.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은 국제환경 분야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 인력을 매해 40에서 50명가량 네. 선발을 해서 국내 전문 교육 후에 성적 우수자들에게 환경 관련 국제기구 인턴십, 그러니까 최대 6개월 정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파견 기구로는요, 환경 관련 국내외 국제기구, 유넵이라든지 UNFCCC, 유네스코, OECD 등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학력, 나이 제한 없고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해야 하고요. 영어 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환경 관련 전공자 또한 우대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기는 매년 5월부터 6월 초까지고요. 지원 내용은 이제 항공료 및 체재비인데요. 체재비는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문의처는 한국환경공단 해외협력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환경부 이제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467명이 이 과정을 수료한 바 네. 있습니다. 이 가운데 244명이 유넵,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됐습니다. 네,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파견이 됐기 때문에 이 네. 프로그램도 쏠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인데요.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입니다. 이것도 좀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글로벌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원자력 차세대 전문인력 글로벌 역량 함량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이제 해외 우수 연구기관 등에서 직무 체험 그리고 연구 경험을 통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구로는요,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죠.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원자력 기구인 NEA, 그리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돌튼 원자력 연구소, 그리고 ANSTO, 그러니까 호주 원자력 과학기술청과 그리고 WNU 세계 원자력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공계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고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학교 성적, 어학 등 일정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대 선발하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 전공자나 대학원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기는 매년 3월에서 4월 초고요. 지원 내역으로는 항공료, 그리고 보험료 및 체재비인데요. 체재비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문의처는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교육협력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 분야의 해외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 또는 이제 기업 등의 인턴십 파견 기회를 제공하고요. 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실무 역량 강화와 관련 분야의 이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견 기구로는요, UN 식량농업기구, 그리고 국제농업개발기금,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와게닝겐 대연구소, 그리고 유기농업연구소, 국제미장연구소, UN 지속가능농업을 통한 빈곤경감센터 등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요, 학사과정 2년 이상 이수자 또는 석박사 과정생인 재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또는 졸업생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학업 성적 평균이 4.5점 만점에 3.0 이상이어야 하고요. 토익이 700점 혹은 한상표상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점수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요, 농식품 계열 학과, 그리고 인턴 경력이 있으신 분들 우대하고요. 유엔의 공용어인 이제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구사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기는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4월 중에 2019년 하반기 모집 공고가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왕복 항공료와 비자, 보험 등 준비비 또한 지원이 되고요. 문의처는 FAO 한국협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이 밖에도 좀 국제기구 진출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코이카의 인턴십 같은 경우도 활용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코이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제기구 중 하나죠.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협력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력 사다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 네,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공적 개발 원조와 이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경험과 경력을 쌓은 인재들을 국제기구를 비롯한 비정부 이제 기관들, 예. 기구들 그리고 민간 기업 등의 개발 협력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력 사다리는 코이카 청년 인턴 봉사단 그리고 월드 프렌즈 코디네이터, 개발 협력 코디 그리고 다자 협력 전문가, 국제기구, NGO, 민간 취업 등 이제 세 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는요, 국제기구를 취업할 때도 물론이지만 일반 기업에 취업할 때도 상당히 좀 가산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경력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한 인재들이 세계 각국 다양한 기관과
그리고 기업에서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민간 기업들도 코이카 출신의 이제 인재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들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코이카에서의 경력이 추후 민간 기업 취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이카 봉사 단원 혹은 인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적응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 일도 빨리 배우는 편이라고 이제 현지의 민간 기업 인사팀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취준생들에게도 이제 선호도가 높은 곳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 코이카 공채 신입 직원 합격자 37명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82명이 코이카 경력 사다리 출신입니다. 네. 코이카는 봉사단원 청년 인턴 출신이 공채 지원 시에 서류 전형이라든지 필기 시험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기구에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지자체에서도 이 국제기구 인턴십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바로 인천입니다. 네. 네, 현재 인천에서는 2006년 세계 최대 기후 변화 대응 기금인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이 입주한 이후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15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인천 소재 국제기구는 이제 대학과 협력을 해서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청년 18명이 국제기구에 채용이 되거나 유엔 인턴으로 채용된 바 있습니다. 예. 네, 유엔 거버넌스 센터, 항해 강력 생태계 보전 사업 등 10개의 국제기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시의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좀 참가를 하려면 자격 요건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인천시는 인천에 있는 우수한 이제 대학생들을 추천받는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인재들은 이제 지역 내에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손쉽게 현장 근무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지난해는 170여 명. 네. 참가자가 굉장히 늘었죠. 그리고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은 이들 국제기구에도 큰 도움을 주는 바로 상부상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는 인천에 있는 인재들을 국제행사 업무 보조로 활용할 수 있고 참가자들은 근무 경력을 쌓아서 국제기구 취업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력들을 쌓을 수 있게 되죠. 이와 함께 시는 국제기구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라든지 모의 면접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행사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1,452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기구 취업하려면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도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밖에도 정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제기구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엔에 관심이 있다면 유엔과 이제 우선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취업을 하고 싶은 기업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우리가 수시로 드나드는 것과 같이 시간 날 때마다 유엔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유엔을 나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마다 지정되는 기념회 해나 유엔 지정 기념일에 맞춰서 해당 주제를 파고드는 독서, 활동, 신문 읽기, 자료 찾기 등을 하고 이제 기념일 관련 이슈를 잘 파악을 해서 캠페인 등 행동을 실천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그러니까 5월 3일이죠. 그리고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 그리고 국제 노인의 날 10월 1일, 세계 식량의 날 10월 16일, 유엔데이 10월 24일, 국제 장애인의 날 12월 3일, 그리고 유엔 인권 기념일 12월 10일 등 이제 유엔이 지정한 각종 기념일과 관련된 신문 기사나 책을 시간 날 때마다 읽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굉장히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제기구에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전문성과 어학 실력을 갖춘 다음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현직에 충실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라는 말인데요. 네. 참고로 유엔 나이로비 사무소 홈페이지에서는 일반 기업체 또는 비영리 기업에서 먼저 경력을 쌓아봐라. 그리고 혹은 유엔 봉사단에 지원해라 라는 등의 조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국제기구에 일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닌 세계인을 위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기구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에겐 참 유용한 시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이미애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